민주당의 현역 국회의원 두 분과 함께하는 책임정치 시간입니다. 오늘은 장철민, 김문수 두 의원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번 주까지가 이해찬 전 총리에 대한 애도 기간입니다. 두 분도 아마 좀 인연이 있으신 것 같은데. 저는 그러니까 이해찬 총리님 덕분에 정치권 생활을 시작한 거나 다름이 없는 게요. 제가 이게 굉장히 어렸을 때, 20대 때 그 전당대회 캠프에서 가서 뭐 청소하고 운전하고 집 나르고 막 이런 자원봉사 하면서 저희 이제 그 민주당의 뭐 일들이 이제 처음 접하기 시작했던 거죠. 네네. 그래서 이해찬 총리님이 그 이후로는 뭐 무슨 이제 젊은 친구들을 막 이렇게 모아서 뭘 하지는 않으셔서 네네. 어떻게 보면 이해찬 총리님의 그 이 정치 혁정에 조금 이 마무리 쪽에 가장 막내 라인 네. 약간 그런 느낌이라 그래서 제가 이제 뭐 1년에 한 번 정도씩 그래도 식사라도 이렇게 한 번씩 하고 그랬었는데 갑자기 뭐 외국에 나가서 그러셔가지고 너무 정말 이른 많이 연세에, 슬프더라고요. 그렇죠. 네. 너무 이른 연세에. 그리고 제가 최근에 제가 책 낼 때 추천사도 써주시면서 뭐 그래도 격려도 해주시고 했었는데 좀 너무 좀 충격받긴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 직접 관련이 어떻게 보면 네, 없는데 네. 이제 이재명 대통령 캠프 두 번째 선거 때 네. 보니까 그 이해찬 대표님께서 보내신 분들이 많이 있다는 걸 나중에 알게 됐어요. 저분들은 처음에 어떻게 해서 왔나 몰랐었는데 그때부터 이해찬 우리 대표님이 이재명 후보님을 이렇게 뒤에서 도와주는구나라는 걸 그때 알게 됐습니다. 저도 정치부 기자였던 시절에 인터뷰도 하고 했는데 참 담배도 많이 태우시고 많이 들었네. 그래서 정말 좀, 많이 태우시고 좀 걱정되긴 했었습니다. 좀 술도 좋아하시고 그러셨던 분인데 총리님의 애도 명복을 빌고 주제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민주당 다음 주부터 또다시 시끄러워질 것 같아요. 어쨌든 지금 먼저 정청래 대표가 조국 혁신당과의 합당 제안이라는 깜짝 카드를 던졌고 그것이 지도부 내에서조차 협의 없는 상황에서 던져졌습니다. 지금 첫 번째는 시기와 절차, 방식 이런 것에 대한 지적이 있었다면 지금은 찬반 논쟁까지 이제 비화된 상황이고 여기에다가 이게 워낙 지금 복합한 함수가 다 걸려 있잖아요. 김인석 총리가 사실상 등판을 했단 말이죠. 누구나 정치인의 로망은 당대표 아니냐. 그리고 정청래 대표의 합당 제안에 대해서 문제점을 지적을 했어요. 이렇게 되면 당권 경쟁까지 지금 사실상 지금 가시화가 되는 거고 이런 상황이어서 지금 뭐 이렇게 민주당 내 분열이 되면 과연 이것이 국정 운영에 도움이 되냐. 이재명 대통령 입장에서 보면 참 당이 안 도와준다 이런 생각도 가질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당대표가 제안을 했으니 어떠한 방식으로든 종결을 지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뭐 다른 데서 제가 좀 말씀드리긴 했는데 저는 합당 문제는 이미 물 건너 간 거에 가까운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이렇게 복잡한 일이잖아요. 네네. 그러면 이것들을 돌파해 나가려면 이 굉장히 단단한 힘들이 좀 있어야 되는데 그 힘들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우리 당이 좀 똘똘 뭉쳐서 민주적인 이 과정으로 갈 때 그 민주적인 어떤 절차 속에서 힘이 갖춰지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사실 이렇게 뭐 굉장히 다양한 문제들이 앞으로 더 많이 불거질 거고 이런 상황에서 이제 끊임없이 거의 모든 문제에서 부딪혀 갈 수밖에 없어서 저는 합당 문제는 이미 첫 단추를 잘못 깼으니까 이 단추는 다시 첫 단추 잘못 깨면 결국은 단추 다시 풀어야 됩니다. 그래서 다시 깨기 시작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단계에서는 어떻게 보면 그냥 좀 중단하고 우리가 국정 운영 이재명 정부의 그런 여러 가지 과제들에 오히려 집중하는 게 지금은 맞지 않나. 지금 뭐 계속 이 합당 문제로 우리의 당력을 낭비하고 우리 당내에서의 분열들이 이루어지고 하는 게 전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정 대표의 성정상이 물러서겠습니까? 조금 안타깝기는 하지만 그래도 그래서 저희 같은 의원들도 여러 가지 이제 의견들을 주는 거고 지금 당원들도 정말 엄청나게 많은 의견들을 주시고 계시거든요. 네. 지금 거의 최근 들어서는 가장 많이 문자가 오는 게 이 사안이고 가장 많이 의견들을 그렇죠. 주시는 게 이 사안이기 때문에 안 될 때는 멈출 수 있는 것도 용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뭐 합당으로 이익이 뭐냐? 네네. 일단은 이제 저같이 호남
지역구인 경우에도 보면은 지금 호남 많이 시끄럽죠. 많이 시끄럽습니다. 그러니까 담양 군수를 조국혁신당이 네, 했잖아요. 갖고 갔어. 그때는 굉장히 이제 긴장이 돼가지고 우리 민주당이 이러다가 나중에 패배하면 안 되니까 네네. 일단 좀 빨리 합당을 해가지고 그 경쟁자들을 좀 조금 정리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솔직히 그때는 가졌었는데 네네. 지금은 최근에 이제 어떤 조국혁신당 성비 사건이라든가 이렇게 여러 가지 좀 조국혁신당이 엄청 좀 약해졌어요. 네네. 그래서 그 전에는 저희 후보군 중에서 상당 저분들은 이탈해가지고 조국혁신당으로 가겠는데 했던 분들도 요즘에는 안 가고 네네. 민주당 저희 이 사무실이나 캠프 쪽으로 항상 와가지고 파란 옷 입고 뛰고 있어가지고 원래 합당이 보통은 이제 1등을 이기기 위해서 2등, 3등이 네네. 힘을 합쳐보자. 네. 네. 이럴 때 가장 큰 명분이 있는데 네. 지금 우리가 1등에다가 지금 국민의힘은 거의 지금 상황이 안 좋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런 명분도 좀 약한 것 같고요. 또 약간 이런 것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호남 같은 경우에 오히려 물론 이제 이게 참 화장실 갈 때하고 나올 때 달라져서 좀 제 말이 좀 그렇긴 한데, 그러니까 약간의 그 호남 도민들 입장에서 보면은 좀 경쟁당이 하나 좀 있어지는 것도 나쁘지는 않습니다. 그럼 뭐 한국 정치 네. 입장에서 보면 네, 호남에서 그래서 뭐 민주당의 독주가 적정하게 이어지면서 이제 견제 역할을 하면서 긴장을 담양 군수 뺏겼을 때도 엄청 긴장했거든요. 네네. 그리고 후보도 잘 내야 된다. 나쁜 짓 하지 말고 정말 우리가 모범을 보이지 않으면 무조건 진다 그래가지고 상당히 긴장을 하고 준비를 철저히 하다가 갑자기 조국혁신당이 너무 무너지니까 또 긴장감이 좀 풀린 듯한, 그래서 이제 호남 도민들 입장에서 볼 때 약간 좀 그런 좀 아쉬움이 있지 않을까. 선택권이 좀 줄어드니까. 이거는 뭐 굳이 제가 어떻게 보면 민주당 네. 사람 입장에서는 할 필요가 없는 얘기이기도 하지만 좀 큰 틀에서 보면 이제 그런 좀 단점도 생기는 것 같아요. 정철민 의원은 정 대표가 좀 결단을 해서 이제서라도 좀 멈추고 내부 분열, 혼란, 갈등을 좀 조기에 종식시켜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고, 그리고 김문수 의원께서는 호남 내 지역 사항을 설명을 하시면서 득실을 얘기했는데 지금 과연 득이 크느냐 여기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 제기로 왔어요. 이러면 어쨌든 논란은 또다시 불거질 수밖에 없는데 어떻게든 종결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방식이 정 대표가 제안을 거두는 방식일지라도. 그렇죠. 그 뭐 지방선거 얼마 남지는 않았기 때문에 뭐 이번에는 여러 가지 이제 절차상도 그렇고 저희가 이제 당원들 내부에서의 여론들 조국당과의 혈압 협상 내용도 복잡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단순하게 이번에는 그러면 이제 이 합당 이야기는 조금 더 미룬다. 다만 뭐 지방선거의 전체적인 큰 선거 전략으로 뭐 선거연대 가능성을 열어놓는다든지 뭐 다른 어떤 이 선거 전략적인 고민들과 협상은 다시 한번 좀 시작해 보겠다. 이게 꼭 조국당뿐만 아니라 우리가 진보 진영의 큰 집 역할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진보 진영의 어떤 전체적인 다른 진보 정당과의 역할론들을 어떻게 세워나가겠다. 이런 어떤 전략적인 논쟁이나 전략적인 실행 방식으로 조금 논의를 바꿔 나간다면 저는 또 여러 가지 이야기가 가능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물론 이게 전체적으로는 뭐 약간 선거에서의 이해관계가 달라질 수는 있어도 가끔 어떤 개별 지역구들은 뭐 또 여러 가지 또 이 후보들 간의 문제나 선거연대 가능성이나 이런 부분들이 필요한 부분들도 있을 지역도 있으니까요. 뭐 제가 정확하게 어디일지는 잘 모르겠지만 뭐 중앙당과 우리가 전체 지방선거의 큰 승리를 위해서 여러 가지 전략적인 상상력을 발휘하고 또 실행해 나가는 게 선거 전략이기 때문에 저는 합당 논의는 뭐 지방선거 이후로나 아니면 뭐 좀 다른 이 당원들의 의견들을 전당대회나 이런 과정에서 또 충분히 물을 수 있는 거니까 이번에는 우리가 이 좀 진보 진영 전체의 선거 전략을 그려 나가는 방식으로 조금 이 치환해서 달리 가겠다라고 지도부가 빨리 결단을 하는 게 오히려 저는 빨리 이 당원들의 이런 어떤 여론들도 조금 수습도 되고 저희 당도 좀 여러 가지 저희 진짜 중요한 일들에 집중할 수 있게 되는 게 아닌가. 저희가 진짜 선거를 승리하기 위해서는 결국 뭐 대통령의 지지율이 더 높아질 수 있도록 저희가 서포트 잘하고 네네. 사실 선거로는 당 지지율도 당 지지율이지만 대통령의 정부에 지지율이 대한 중간 엄청 평가 중요하잖아요. 그럼요. 그러니까 이 대통령님 일 잘하시는데 확실하게 서포트하고 저희가 당 전체적인 여러 가지 개혁 과제들을 어떤 식으로 잘 하는지가 더 중요한 거지. 결국 이거 합당하나 아니냐는 세 번째 네 번째 문제이거든요. 이게 안 중요하다는 건 아니지만 이게 가장 중요한 일은 아니다. 이제 좀 뒤로 미뤄야 된다 이 말씀이고. 네. 자, 다들 예상은 솔직히 하고 계셨겠지만
김민석 총리가 8월 전당대회에 나올 것은 다들 솔직히 여권에서는 솔직히 모르는 사람이 없었잖아요. 그런데 조기 등판한 꼴이 됐어요. 지금. 이러면서 이 함수가 진짜 복잡해졌습니다. 당권 경쟁까지 지금 비화되는 형상이에요. 어떻게 보십니까? 아직 속마음까지는 몰라서 그런데 뭐 아마 당원들 중에서는 약간 그런 거를 원하는 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김민석 총리도 어쨌든 이제 우리 정청래 당대표님도 사실 훌륭한 분이시고 잘 하시는데 이번에 이제 이런 그 당 통합 문제라든가 이렇게 당을 이끌어갈 때 보면은 어쨌든 물론 이제 우리 이재명 대통령님께서 당대표 하실 때 너무 잘해 주셔가지고 우선 소통 부분이 조금 항상 이렇게 좀 잘 안 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이번 당 문제도 사실은 이재명 당대표님 때는 어쨌든 최소한 의총이라든가 뭔가 이렇게 좀 토론회를 한다든가 먼저 이렇게 좀 의견을 항상 물어보고 거기에서 어느 정도 좀 한번 해보자 이렇게 되면 그 다음에 또 오픈을 하고 이랬던 것 같은데 네, 저도 약간 이제 그렇게 그런 됐습니다. 게 좀 소통이 잘 안 되고 민주적 절차가 좀 잘 진행이 안 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김민석 그 총리 같은 경우도 당 대표에 한번 뛰어들었으면 어떻겠냐 하는 그런 당원들의 요구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왜 이 질문을 드리냐면 어쨌든 김민석 총리는 이재명 정부의 초대 총리란 말이죠. 그러면 김민석 총리가 이 전당대회 이제 등판하게 되면 그것은 당연히 대통령의 의중이 실렸다라고밖에 볼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렇게 되면 지금 김민석 총리가 하는 발언들도 이재명 대통령의 생각과 궤를 같이 한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이제 그것도 뭐 해석하기 나름인데 네네. 그렇게들 많이 해석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아마 제가 보기에도 상당히 김민석 총리하고 잘 대통령님하고 뭐 마음이 많이 맞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제 대통령 되고 나서도 총리로 이렇게 채택하고 그때 당시에도 뭐 비서실장을 할 거냐 총리를 할 거냐 할 정도로 네네. 더 좋은 것을 이제 하자고 할 정도로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보기에도 이제 김민석 총리는 예전에 비해서 많이 그 마음을 굉장히 비우고 사는 분 같다는 생각을 제가 개인적으로 이렇게 식사하면서 보니까 굉장히 예전에는 좀 너무 오래된 정치인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그때가 젊었죠. 예, 그때 이제 어려움을 너무 많이 겪고 제가 18년 동안 정치 못했잖아요. 그래서 아마 좀 많이 마음을 많이 비우신 것 같더라고요. 의원님 방향을 한번 틀어볼게요. 네. 김민석 총리가 등장하면서 또 한 명의 인물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김어준 씨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희도 이제 정기적으로 여론조사를 하기 때문에 저희가 격주마다 많이 하시죠. 격주로 하는데 가령 서울시장 후보군 같은 경우 본인이 정말 출마 안 하겠다는데 당연히 빼거든요. 왜 그러냐면 그래야지 올바른 데이터가 나오는데 자 이건 그래도 내일은 내가 알아서 한다 이렇게 하면서 그 여론조사 붙었지만 실제 이 합당 논의가 처음 이제 문제가 제기됐을 때만 할지라도 그때 김어준 씨 이름이 계속해서 물밑에서는 거론이 됐었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플레이어 아니냐 이 정도면 기획자나 플레이어 아니냐 이런 지적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자, 안 그래도 그 의도를 가지고 하는 여론조사 너무 위험하다. 뭐 여론조사가 현실 정치에 엄청난 영향을 많이 미치는 게 너무나 사실이기는 하지만 문매 그게 맞으셨을 것 같은데. 문매는 아니고 아니. 와 진짜 거의 제가 아는 거의 모든 언론이 그걸 받아 써준 느낌입니다. 근데 저는 우리 얘기할 때는 정말 교과서적인 이야기 한다고 생각했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뭐 방금도 이제 사직께서도 플레이어 이야기를 하셨지만 우리가 여론조사가 굉장히 공정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어떤 신뢰가 좀 구축되어야 저희 뭐 국민들도 그렇고 저희들도 그렇고 이 여론조사나 아니면 어떤 다른 정치 과정에 대한 정치적인 이 신뢰들이 모여져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론조사가 실제로 누구에게 더 유리한 여론조사, 누구에겐 불리한 여론조사 이런 것들이 있긴 하지만 그럴수록 우리가 더 원칙적으로라도 공정성과 신뢰를 유지해 가야 된다라는 교과서적인 말씀을 드린 건데 다들 진짜 걱정하시더라고요. 많이 혼난 거 아니야? 하신 거 아니야? 근데 저는 사실은 별로 그러지는 않더라고요. 네네. 오히려 제가 되게 그냥 제 나름에는 그냥 민주주의 원칙적인 이야기들을
했다고 생각해서 뭐 또 많이들 그렇게 받아들여 주셔서 이제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실제로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여론조사가 물론 뭐 어떤 입장에 저희가 이제 여론조사들을 볼 때 국민들도 여기는 약간 이쪽 편 여론조사 아니야 저쪽 편 여론조사 아니야 이렇게 지금도 많이 생각들을 하시지만 그런 것들 좀 바로잡아가는 게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이게 사실은 여론조사의 기본은 어떻게 보면 수학적인 통계적으로 국민들의 가장 좀 다수의 의견들을 저희가 확인하는 방식인 거잖아요. 네네. 그런데 그게 어떤 의도성, 정치성 이런 것들로 우리가 이 색안경을 끼고 모든 여론조사를 바라보게 되면 결국은 우리가 아주 중요한 정치 수단을 잃어버리는 일이니까 네네. 저희가 그렇게 막 의지와 의도를 가지고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것들을 조금 명확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김어준 씨 문제는 언제든 솔직히 한 번쯤은 불거질 문제라고 저희는 봤습니다. 그러니까 김어준 씨가 그동안 시민들에게 용기를 주고 격려를 주고 이러한 결집시킨 것은 분명히 공은 평가를 하되 이것이 저희가 있고 의도가 있고 그 기획한 방향대로 하고 또 민주당 의원들이 각각 개별로 다 입법기관이신데 그 앞에 가서 그렇게 하시는 모습은 솔직히 좀 보기 민망했었거든요. 네. 아니, 저희가 진짜 걱정하는 건 사실 아까 김민숙 총리 관련된 이야기들도 저는 배경은 그러니까 국민들이나 당원들, 지지자들께서 보시기에 정말로 저들 모두가 지금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만 일을 하고 있는 거야? 이게 진짜로 우리가 원팀 하지만 원팀으로 이게 잘 되고 있어? 약간 이런 거에 대한 의문이 생겨나시는 게 저는 진짜 큰 일이라고 네, 생각해요. 네, 네. 저희가 뭐 그게 정청래 대표님이든 뭐 김어준 뭐 씨든 아니면 뭐 우리 총리님이든 우리 의원들이든 다 정말로 이 대통령님이 굉장히 다양한 개혁 과제들이나 아니면 정말 이 나라가 완전 수렁에 빠졌었기 때문에 그걸 구해내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일들을 하고 네, 계시잖아요. 그런 것들을 정말로 확실하게 우리가 모아내 고 있는가 그거에 대한 의문들이 생기시니까 자꾸 이제 이런저런 이 뭔가 이 생각들도 생기고 비판 의식도 생기고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결국은 중요한 건 그런 개별적인 사안들도 사안이지만 우리가 확실하게 정말 우리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우리가 진짜 모든 힘을 다 모으고 있다. 그런 것들을 끊임없이 재확인하고 그런 의지를 만들어 나가는 게 진짜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아니 당사자가 싫다는데 왜 그걸 나는 그것도 정말 기본적으로 우리 사회에서 네. 좀 너무 교만하게 되는 거 아닌가 뭐 이런 느낌이 들고요. 아니 본인이 싫다는데 왜 합니까? 그거는 자기가 원하는 대로 전체 이 민주당의 정치판을 어떤 분은 계속 당 대표에서 어떻게 나가고 누구는 뭐 서울시장으로 밀어붙여가지고 자기가 공천권을 행사해서 모든 판을 좌우하는 것처럼 하는 거는 그건 굉장히 위험해진다고 봅니다. 사실은 뭐 보수의 조선일보가 그런 역할을 하다가 결국은 네. 윤석열 내세우고 망가뜨리고 네. 뭐 이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길로 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보수 언론들이 많이 받아 쓰실 만한 멘트를. 그럼요. 아마 그것까지는 제가 제가 생각은 못했는데 제목이 바로 뽑힌 것 같은데 그러니까 오늘 제가 뺏긴 것 같은데. 김어준 보수의 조선일보가 되지 마라. 이게 기자 촉으로서는 이게 제목 같습니다. 참조해 주시고 참 쉬운. 참조해 주시고 시간이 얼마 없지만 국민의힘 잠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아니 민주당이 이렇게 집안 싸움을 해도 솔직히 할 수 있는 배경 또한 저는 보수가 제대로 서지 못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이준석 축출에 이어서 한동훈 축출까지 어제 기어코 이어졌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윤석열 어게인을 주장하는 세력하고 윤석열을 만든 세력하고 지금 싸우고 있잖아요. 사실 둘 다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서는 없어져야 될 사람끼리 싸우고 있기 때문에 하나도 명분이 없고 그다음에 둘 다 보면 배신자 아닙니까? 한동훈은 사실은 윤석열을 등에 업고 법무장까지 하면서 스타가 돼가지고 네, 맞습니다. 바로 배신했던 사람이고 또 장동혁은 사실은 그 한동훈 그렇죠. 측근으로서 그 계엄 반대 투표 본회의장에 들어왔던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이분이. 아, 그랬어요. 네, 거기까지는 같이 했는데 네. 갑자기 그 다음에 이제 탄핵을 해야 되는데 그때부터 안 보이기 시작했어요. 아, 예. 네,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배신했는데 이 둘 다 배신자의 전형입니다. 저희들이 보기에 여기 결국 국민의힘은 이런 지도자라고 할 수 이런 사람들을 앞세워 가지고 결국은 망하는 길밖에 없다.
여기서부터 완전히 벗어나야지만이 새롭게 할 수 있는데 망하는 집안에 더 망하는 싸움을 하고 있다. 또 배신자들끼리 하고 있다 이런 생각이. 국민의힘이 저리 가도 좀 민주당은 좀 도취되지 말고 정말 이재명 정부 성공 위해서 왜냐하면 그것이 나라와 국민의 승리니까 좀 국정 운영에 정말 제대로 민생 보시고 좀 이렇게 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지금 어떻게 보세요? 국민의힘 상황은 뭐 저희야 보수가 맞습니까? 저희가 집안에서 말다툼하고 있는 정도지만 저기는 내전을 치르고 있는 거잖아요. 정말 전쟁을 이제 하는 상황이라 혹자들은 민주당도 내전으로 봅니다. 저희는 뭐 그 정도는 아닌 것 같고요. 네네. 왜냐하면 저희야 확실하게 훌륭한 뭔가 가장 중요한 목표, 방금 사회자께서 얘기하셨지만 저희는 이재명 정부를 성공시키고 대한민국이 지금의 이런 위기와 대전환 시대에 적응하고 앞서 나갈 수 있도록 한다는 굉장히 중요한 목표로 뭔가 이제 달려가야 되는 게 있고, 지금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제가 보기에는 어떤 목표와 어떤 가치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네네. 아예 확인하기가 네네. 어려운, 그냥 없는 것 같다. 진짜 윤호개인 뭐 이런 것만 남아 있는 거잖아요. 이게 어떻게 정당, 민주정당의 방향성과 가치가 될 수 있습니까? 이제 아예 모든 이 가치와 목표성을 상실한 정당이기 때문에 의석수만 있는 것일 뿐이지 뭐 보수 정당이냐 아니냐, 민주 정당이냐 아니냐, 요즘은 그냥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예, 그냥 자기들끼리의 아주 알량한 작은 권력을 가지고 그 남은 권력을 가지고 권력 투쟁만 하고 있는 뭐 그런 꼴이기 때문에 저도 사실 이 대한민국 정치 전체가 건강해지기 위해서는 당연히 네. 보수정당도 건강해져야 되고 네, 네. 국민의힘도 뭐 저희 선거 치르는 입장에서야 진짜 감사한 일이기는 하지만 뭐 아예 그냥 난장판 그 자체니까요. 근데 정말 대한민국 정치 전체를 생각해서는 정신 좀 차렸으면 좋겠습니다. 고마움을 넘어서 신경도 요즘 안 쓰던데요, 국민의힘 쪽은. 아니 그러니까 오직하면 오세훈 시장이 자멸이길로 막 사퇴하라고 할 정도면 이게 그것 때문에 거의 자기도 당선이 어렵게 됐다라고 스스로 자백하듯이 화를 냈잖아요. 그러니까 뭐 그 장동혁 대표가 단식을 할 때 물론 이제 실제 명분은 이제 쌍특검을 받아들여라였지만 내심이 이제 당내 결집 그다음에 한동훈 이런 거였는데 그래도 제1야당 대표가 단식을 하면 좀 또 여당 대표가 또는 그때 정무수석이 이제 국회에 예방차 왔기 때문에 좀 찾아야 그래도 찾아보는 것이 기본적인 예의 아니냐, 서로 간에 도리 아니냐. 근데 패싱을 했단 말이에요. 좀 그는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아니 근데 그때도 제가 방송 몇 군데 나갔거든요. 네, 네. 아무도 특검 얘기 안 물어보시는 수준이었어요. 다 전 국민이 알아. 저 당내 상황 때문에 한동훈 때문에 단식하는 거다. 그래서 저 징계권이 정리되면 뭐 단식 이제 마무리할 거다. 이거를 네. 모두가 알고 있으니까. 네. 그래서 그때 이제 제가 기억나는 게 우리 그 국민의힘 의원들한테도 사회자들 다 그런 거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당내는 좀 결집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진짜 뭐 특검 얘기를 물어보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누가 봐도 이 당내에 난장판된 상황 때문에 단식으로 들어간 건데 이게 그런 어떤 정말 저는 사실은 제1야당의 대표가 이제 헌정사 최초일 겁니다. 아마 그런 식의 얄팍한 이 목표를 가지고 단식을 한 게 그런 거에 대해서 뭐 너무 얄팍한데 거기에 또 뭐 정철희 대표나 우리 지금 지도부 스타일이 그냥 우리 할 일 잘하자. 네. 약간 뭐 이런 방향이니까요. 저는 사실 뭐 그거 안 간 거를 그렇게 정치적으로 크게 해석할 의미도 없다. 오히려 너무나 얄팍한 단식이었기 때문에 뭐 당연한 결과일 수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의원님끼리 이거 지역 하나 좀 여쭤보고 이제 마무리할까 합니다. 지역이 순천이시죠? 지역구가. 네네. 자, 호남에서 물론 영남과는 또 상황이 틀리긴 하지만 어쨌든 호남에서 민주당의 일당 독주가 이어져 온 것은 사실이고 그로 인한 폐단 또한 솔직히 많았던 것 또한 사실입니다. 맞습니다. 공천 문제도 있었고 뭐 여러 가지 지역 결탁 카르텔 이런 문제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호남을 위해서라도 경쟁 구도가 맞지 않습니까? 영남도 경쟁 가고 호남도 경쟁을 가야 되죠. 그러면 그 입장에서 봤을 때 이번 조국 혁신당과의 합당 딱 호남 지역에서 지역적 입장에서 봤을 때 어떻게 보십니까? 경쟁을 하는 것이 좀 더 우리도 긴장하고 훨씬 낫더라 아니다. 합당을 해서 맞습니다. 그냥 물론 이쪽은 이제 뭐 민주당이 뭐 지는 상황까지 생각하면 그런 말을 할 필요도 없고 네네. 우리부터 열심히 해야 되지만은 사실은 이제 호남이든 영남이든 약간 일당 독주하는 게 굉장히 제가 지역에 이제 정치하러 원래 서울시의원 하다가 고향에 내려서 하게 됐는데 상당히 문제가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됐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경쟁이 있으면 그래도 좀 긴장이 됩니다. 옆에 조국 혁신당 때도 그랬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무소속 정도가 좀 괜찮은 분들이 하는데 어쨌든 뭐 제2당, 3당이 건전하게 자리 잡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저부터라도 그래도 이제 민주당이 그런 경쟁에서 건전한 경쟁에서 이겨내기 위해 가지고 네네. 정말 공정한 그 경선 관리 이런 쪽을 저는 벌써 그 서울시장 후보 5분을 한 유튜브하고 그 토론회도 한번 했습니다. 네네네. 네, 제가 이제 공정하게 하겠다는 선언 겸해서 또 현직이 지금 무소속 시장이에요. 상당히 강한 분이거든요. 그래서 네네네. 어쨌든 그분이 이제 김건희, 윤석열 끌어들여 가지고 뭐 순천에 막 뭐 행사를 하고 그래서 야 이거는 국민의힘하고 거의 같은 수준인데 무소속이나 또 민주당 필요할 때는 민주당 옷을 입고 있다가 헷갈려 하거든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민주당답게 잘 해가지고 공정하게 깨끗한 경선해서 더 좋은 후보들을 내서 이제 또 자리 잡으려고 하고 있고 동시에 조국 혁신당이나 뭐 진보당들도 네네. 오히려 제2당, 3당과 선의 경쟁을 하려고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 이 질문 안 드릴 수가 없습니다. 무슨 질문인지 아시죠? 대전 충남 통합시장 네, 출마하시죠? 네, 출마 선언했습니다. 어떤 각오이십니까? 시대를 이끌어 나가는 도시를 만든다라는 각오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저희 대전 충남뿐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이 윤석열 때문에 아니면 지금의 정치 상황 때문에 그 지역도 대한민국도 굉장히 많이 후퇴하지 않았습니까? 네네. 우리가 시대를 이끌고 나가고 새로운 세상을 열 수도 있는 역량을 가지고 있는 나라이고 지역인데 어떻게 보면 이 시대착오성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저처럼 조금 이렇게 이 젊고 나름의 좀 용기들을 갖춘 네, 네. 사람들이 열심히 도전하고 새로운 에너지를 만들어 가야 새로운 세상과 새로운 시대가 열리는 게 아닌가. 지금 대통령님도 가장 유의미한 뭔가 뭐 제가 이제 이 국민들의 이야기들을 들어보면 새로운 시대를 여시는 것 같다. 이게 굉장히 많이 이제 호응하고 네, 공감대를 얻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다음에 지방 정부들도 거의 저희 대전 충남뿐만 아니라 아 이제 시대가 바뀌었구나. 우리가 정말로 산업적으로나 아니면 공동체적으로나 아니면 민주주의 자체도 새로운 세상으로 가야 된다라는 생각들을 많이 하셔서 그거에 부응하는 이 도전 하고 있습니다. 많이 응원 좀 해주십시오. 아니 그런 패기가 당연히 재선이신데 저는 뭐 저희는 당연히 응원을 하고요. 당내 강력한 경쟁자 예상된 경쟁자 한 명 있지 않습니까? 아유 한 명은 아니고 여러 명인데 그 저는 어떻게 보면 다 여러 분이라도 다 네. 비슷하게 생각합니다. 새로운 시대와 옛 시대 이렇게 구분하는 것이 저의 목표이긴 한데 그렇게 될지는 잘 모르겠지만요. 강훈식 실장도 젊죠. 아 그럼요. 네. 예, 강원식 실장은 원래 충남에서 가장 젊은 의원이었고 네. 제가 이제 대전에서 가장 젊은 의원이었어서 원래 합이 엄청 잘 맞는 그런 사이긴 합니다. 출마할 걸로 보이십니까? 일단은 뭐 저는 출마하고 싶어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제 국정 운영이 워낙 중요하니까 또 이제 본인의 의사보다는 전체 이제 대통령께서 국정을 어떤 식으로 가져갈 거냐, 어떤 이 진영을 가지고 가져갈 거냐라고 판단하시는 게 더 중요한 일이라서 일단 지금 뭐 캐나다 가서 열심히 또 수주전 펼치고 네, 있잖아요. 이제 하는 일에 집중하고 계시면 또 뭐 대통령님도 여러 생각이 있으실 거고 뭐 저는 근데 여러 차례 사실 방송에서도 아니면 다른 기회에서도 말씀드리지만 좀 나았으면 좋겠습니다. 대전 충남 통합에 대한 지역 내 여론은 어떻습니까? 이거 마지막 질문으로 많이 마치겠습니다. 복잡합니다. 많이 복잡합니다. 네. 혼재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통합 자체에 대해서는 많이 찬성하시지만 어떤 절차에 대해서는 생각이 조금 다양하고 예를 들면 뭐 이 20조 이상의 지원책을 김인석 총리님이 발표하셨을 때 와 저렇게 대규모의 지원이 있으면 우리가 진짜로 지역 발전에 도움이 네, 되겠구나라는 구체적인 고민들을 하시다가 이름 문제만 나오면 막 약간 다시 또 이런 좀 많은 논쟁들이 있기도 하고 그래서 통합에 대해서는 정말로 다양한 층의 다양한 생각들과 다양한 말씀들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도 날짜는 급하기는 하지만 저희가 이제 다음 주 월요일이면 법안이 네, 발의가 네, 되거든요. 네. 이제 저도 법안 들고 더 시민들하고도 다양하게 이야기하고 국회 통과 과정 사이에 시민들 의견을 충분히 더 반영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복잡한 이야기들과 복잡한 생각이 있는 만큼 저희가 더 많이 소통해야겠다라고 생각이 드는 요즘입니다. 광주 전남은 네. 어떻습니까? 저희들도 차라리 할 바에는 제일 먼저 하자 그래가지고 네네. 법안 아마 빠르면 오늘 공동 발의 당론으로 아마 대전 충남 같이
할 가능성이 있고요. 저희들은 너무 좋은 기회다. 그리고 대통령님이 대한민국 이끌어가는 거 보면 저분이 괜히 이런 거 하라고 그러는 분이 아니니까 일단 신뢰하고 따르면서 크게 가자. 그리고 지금 인구 소멸을 사실은 막을 방법이 거의 없습니다. 다른 방법은. 이렇게 크게 초강력으로 통합해가지고 남부 수도권을 만들자. 그리고 수도권과 경쟁해서 오히려 수도권 인구가 거꾸로 우리 전남 광주로 내려올 정도의 큰 그림을 그려서 그렇게 만들어 보자. 그래서 많이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지방이 너무 어렵습니다. 지방이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단순한 정부의 지원이 아니라 지방이 자체 경쟁력을 좀 가질 수 있도록 두 분 다 또 지역에 지역구를 두고 계시니 그렇게 좀 노력해 주십사 이 부탁 말씀 드리면서 오늘 뉴스 인사이다 마치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7시 50분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튜브 구독하고 실시간 채팅과 댓글을 남기시면 매일매일 7,000TTCO를 드립니다. 참여 방법은 통통물 어플을 다운로드하고 회원가입과 로그인을 해주세요. 마이페이지에서 나의 회원 고유 번호를 복사해주세요. 유튜브 구독 후 실시간 채팅이나 댓글창에 고유 번호를 한 번만 입력하면 준비 끝! 지금 유튜브 채팅과 댓글 쓰기 참여하고 7,000TTCO 받아가세요.